상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기대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선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면은 조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함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함 건조.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지나치게 많은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지금 딸리기 시작하고 있다. 해상 병력에서. 그래서 지금 미군이 훨씬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한데 군함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뭐 제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선소 이런 것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해져 있더라.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더라. 미국이. 왜 이렇게 됐지? 여태까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중국에 의존하고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만들 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명색이 군함이라는 것을 우리 자국에서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가져다 쓰는 것이 이게 안전한가? 괜찮을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군함 제조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미국이 발주만 해주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원에서 이 안보 동맹 국가한테는 미국 해군의 함정을 만들어달라고 발주를 해도 된다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연방의회에 따르면 유타주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유타주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 둘 다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이 두 명이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을 해서 예외를 두도록 법을 수정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에는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야 되고 일단 싼 값이어야지 하지 미국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중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조선소면은 안 돼 이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우리 동맹국가면 그러면 상호 안보 조약이 되어져 있는 동맹국가면 오케이.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을 해외에서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4척이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미국이 함정 수를 늘리려면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함정 건조 전체나 공정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나온 법안입니다. 리 의원은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관계와 우리 동맹들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마약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선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남미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카르텔들의 마약 거래를 해안선에서 지금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선박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선박을 더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을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게 한국이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의회에서는 미 해군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해군을 강화하려면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상관없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8차 의회에서도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동맹과 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었지만 118차 의회가 끝날 때까지 이것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지금 이미 선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에다가 조선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한화의 김 회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이 베네핏이 다 주어지게 될 것은 이제 불 보듯이 뻔하다. 뭐 철강에다가 25% 관세 부과한다라고 겁먹을 필요 없다. 물론 신경은 써야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만큼 오히려 미국에서 떨어지는 떡국물도 상당히 클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 이거 다 말짱 꽝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미국이 인식하는 순간 이런 거래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군함 만들고 있는데 군함 만드는데 와가지고 중국 애들이 와서 드론 날려가지고 촬영했는데 얘네들 간첩으로 잡지도 못하면 그러면은 그런 한국에다가 어떻게 군함 만들려고 맡깁니까? 못 맡기는 거죠. 철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간첩법 바꿔야 되고 대한민국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맡기 위해서는.